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1월 1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MSNBC가 법원 출입 취재 금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재원이 구금된 사실이 관할 경찰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칼 리튼하우스 사건에 미국 전체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FBI가 영상을 편집하고 조작한 것을 내어놓아 배심원들의 판결이 용이하지 않게 되자 판사가 원래 오리지널 고화질의 동영상을 내놓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FBI는 여기에 대한 변명으로 그것은 포렌식 용어로 우리가 화질을 높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니까 판사가 화질을 높인 걸 배심원들에게 주어 판결이 용이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대충 10가지 이상의 허위 보도를 하였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칼 리튼하우스가 2명의 BLM 흑인을 사살하였다고 하였는데 죽은 2사람은 백인입니다. 또한 상처를 입은 2급 살인의 적용을 받았던 그 사람도 바로 백인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주 경계를 넘었다고 하는데 그는 주 경계를 넘지가 않고 실제적으로 케노시아에서 직장을 가지고 살았던 청년이기도 합니다. 일리노이즈 안디옥과 위스콘신 케노시아는 붙은 동네입니다. 그저 경계만 있지 같은 동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을 대충 살펴보면 주 경계를 넘어 총기를 가져갔다고 FBI가 거짓말을 한 것을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그대로 정포하여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는데 그것도 또한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 총기는 케노시아에 있는 자기 친구의 의붓 아버지 집에 보관되어 있던 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불법 총기를 소지하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위스콘신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은 총기 소지 허가만 있으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총기라고 하는 것은 총기 형태나 또는 어떤 탄약이나 모든 것을 변경을 하였을 때 그 불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그가 백인 우월 자경단 소속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한 거짓말입니다. 또한 그 자신도 그런 데는 자기는 연관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장갑을 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장갑은 의료자원봉사할 때 쓰는 수술용 장갑,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무장갑 얇은 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거짓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악권적인 건 이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라고 모든 매스컴이 떠들어댔습니다. 이 판사는 평생 민주당원입니다. 또한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을 했고 주상원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까지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나 또한 FBI가 한 거짓말은 차고도 넘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백악관조차도 이 소년을 프라우드보이와 연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프라우드보이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바로 1월 6일 의사당 진입 사건에 나왔던 우익단체 청년들의 모임이 프라우드보이입니다. 따라서 메인스트림 미디어, FBI, 백악관까지 이 사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법정을 통하여 일반에게 알려지자 분개한 시민들이 그 소년의 보석금 200만 불을 모금을 하여 그 아이를 꺼내었습니다. 지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비도 200만 불을 시민들이 모금을 하여 주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지금도 성금이 답제하여 변호사비 200만 불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민주공화 양당제가 설립된 이후에 민주당이 공화당에 지금 11%나 뒤처지는 당 지지율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공화당이 보통 양당 제도가 성립한 이후에 편차라고 하면 3% 미만의 업앤다운이 있었을 뿐입니다. 공화당에 역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사건이 무죄가 되면 민주당과 백악관 또 FBI는 무고한 어린 소년을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위하여 희생시키려고 하였다는 오점을 남기게 되고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선량한 시민을 희생시켜서 사기를 일삼고 있는 사악한 정당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자기들의 만든 함정에 자기들이 스스로 빠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또한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MSNBC가 배심원 협박을 하기 위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배심원 사진을 찍으려고 버스를 신호등도 무시하고 쫓아가다가 지금 경찰에 입건이 되어 부검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법원에 통지가 되자 판사가 분개를 하고 법원 청사 내에 MSNBC 관련 종사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보도 금지를 하여버렸습니다. 간만에 판사다운 판사를 민주당 측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지금 소방관들이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서 많은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지금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병원 종사자들조차도
가짜가 있는데 더 가관인 것은 CVS라고 하는 약국 소매점에서는 얀센을 백신 주사를 하지 않는데 그들이 그 서식을 훔쳐서 자기들이 그것을 맞았다고 지금 제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뉴욕시 법무부에서 지금 수사를 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뉴욕 FBI들 바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명의 이란 출신 해커들이 선거 전인 10월과 9월에 민주당 유권자들을 상대로 우리는 당신들이 민주당을 찍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협박성의 해킹을 하였습니다. 역공작의 일환으로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활동하였던 2명의 이란 출신의 민주당 도우미 해커가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지애나주 주법무부 장관인 제프 랜드리가 다른 12개 주 법무부 장관과 공동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를 이유로 국유지에서의 천연가스와 석유 채굴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 연방판사가 바이든 행정명령을 시행금지하라고 오늘 판결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산업을 실제적으로 행정명령으로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이 뽑아주지도 않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짓이 바로 이것이죠. 엑셀 키스톤 파이프와 또한 이 채굴 금지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연방판사가 이것은 국가 기본 에너지에 관련된 것이므로서 행정명령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따라서 연방판사가 이것은 행정명령으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 바이든에게 행정명령 시행을 멈추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우치 박사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발생을 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우치 박사의 경고나 발언에 대하여는 전혀 크레딧을 줄 수가 없는 것이 부스트를 맞추기 위하여 이야기할 때는 다시 재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또한 부스트를 맞고 난 다음 또는 2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진짜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아버지가 두 사람인 모양입니다. 이 질병에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파우치 박사가 제발 일관된 발언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극좌적인 성향을 지닌 많은 의원들이 디펀딩 폴리스라고 하여 경찰 예산 삭감을 지금 주장하고 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거꾸로 경찰 예산 집행을 지금 늘려서 1억 4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 의하면 조 바이든은 이 1억 4천만 달러가 수천 명의 경찰을 추가로 고용하여 사회 지역 안전망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전부 내쫓을 때는 언제이고 다시 고용을 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조석 변개의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누가 이 미국의 선거 청렴을 위하여 앞으로 나설 상원이 없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세이브 아메리카 성명서를 통하여 위스콘신주 10개 선거인단 투표의 인증을 취소한 랜덤 의원에 대하여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랜덤 의원은 바로 10월 28일자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유권자 44,272명과 또한 단일 주소에서 400명이 등록되어 투표한 것 등 많은 불법이 자행된 위스콘신주 대선의 인정 취소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에는 상원이 한 명만 나서도 됩니다. 각 주마다 2명 있는 상원에서 한 명만 나서도 여기에 대하여 인정 취소를 하면 인정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라이노가 있는 이 주에 상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